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석 비서관들과 가진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매우 시의적절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실장의 배경 발언을 살펴보겠고,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민주당이 3+1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부분이 논란입니다. 지나쳤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정진석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현직 의원직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윤 대통령에게 비서실장 임명장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전 오늘 오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정 비서실장의 첫 일성이 궁금했는데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자, 이를 놓고 매우 시의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평가들이 긍정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의 이 같은 당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설과 관련한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즉각 나왔습니다. 기억하실 테지만 대통령실이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가 검토 중인 건 사실이라고 했었죠. 이 발언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지지층들의 강한 반발을 샀고, 실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PK, TK 지역 그리고 보수층 또한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MBC, 한겨레 등 일부 좌파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그야말로 파장이 일파만파였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 의견이 정제되지 않은 채 외부에 산발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 등 외부의 메시지를 낼 때 공식 창구를 통한 정제된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게 기본이고 상식인데, 그간 이와 유사한 모습들이 대통령실에서 자주 노출이 되면서 혼란을 야기시켰던 적이 많았었는데, 이런 점들을 아주 시의적절하게 정 비서실장이 잘 짚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의제를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면 과연 이런 영수회담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저제 홍철호 신임 대통령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첫 영수회담 준비 회동을 했습니다. 40분간 진행된 1차 회동에서는 영수회담 날짜는커녕 2차 준비 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 영수회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준비회동에서는 민주당이 준비한 의제를 말하고 대통령실은 주로 듣기만 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주도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3가지 요구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였냐? 윤 대통령에게 지난 2년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최상병 특검 수용, 추후 거부권 행사 자제 등을 제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했을 추경 13조 원도 민생과제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최상병 특검 수용이야 당연히 예상되었던 그런 부분이고,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이것도 일정 부분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2가지가 참 그렇다는 것인데, 지난 2년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거부권 행사 자제 요청,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요구는 대통령을 무릎 꿇리고 말겠다라는 어떤 오기가 발동한 것은 아닌지,
뭐 영수회담이 집회 시위하는 장소도 아니고 지지층들의 자존심마저 훼손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전매 특허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우선 선전선동을 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이 뭔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있으면 국정조사 특검 운운하는 것도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바로 사과 요구입니다. 지들은 명백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도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후안무치 행태를 보이는데 이것도 민주당의 전매 특허입니다. 총선에서 졌다고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해라. 이게 과연 어느 미개한 나라의 정치 문법인지 이런 가당치도 않은 요구를 할 것이라면 차라리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영수회담을 취소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음 달 10일은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이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날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선 이후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뭐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입장을 표명한다면 모를까 영수회담 자리에서 야당의 요구에 마치 떠밀리듯 사과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제 요청입니다. 이것의 경우 불통, 일방통행 국정운영 프레임 씌우기의 그런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본질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마다 또 정권마다 국정 철학과 가치 노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입법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입법에 대한 폐단이 충분히 예상될 경우에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을 보면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처음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 간호법 제한안 그리고 세 번째가 방송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소위 쌍특검법을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 측근비리 특검법을 거부한 바 있죠.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것인데 대통령 임기 내에 일어난 일도 아닐 뿐더러 권력형 비리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대장동 특검법의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만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해 초 이태원 참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입법을 쏟아내는 거대 야당 민주당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시다시피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것마저 하지 말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국정 운영 전부를 지들이 다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이 그야말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어떤 신문기사 제목을 보니까 탄 20분 만에 양국법 등 5개 법을 단독 처리했다라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즉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영수회담에서 이걸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월권 행위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영수회담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